자, 만희 선생님께서 이제 포스코 DX에 대해서 또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질문을 3시 11시 20분경에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늦어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난 31일이죠. 말일날 8월 31일날 말일날 오버슈팅 19% 나오고 목표 주가 도달해서 판다? 아니죠. 우리는 꺾여져 내려올 때 기준에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 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우리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9월 5일 날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9월 6일 날 같은 경우에 포스코 엠텍을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DX든 엠텍을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9월 1일 날도 8월 31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을 했는데 9월 1일 날도 포스코 DX 보세요. 그렇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9월 5일 날도 그 다음 9월 6일 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기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검색기에서. 그래서 오늘 기준에 검색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루닛은 오히려 안 떠요. 안 뜨는데 오늘 기준에 이렇게 포스코 DX는 뜹니다. 그래서 케빈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윤정도가 훨씬 낫네 이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AI 윤정도가 일반 윤정도보다 낫다. 포스코 엠텍의 기준이 이제 2%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이 있으시니까 저점에서 돌릴 때의 기준을 또 설정하셔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1.45%까지 밀렸다가 이제 돌리는 흐름에 시초가 넘기거나 저점 대비 2% 오르거나 이런 기준을 우리는 이제 잡아왔었으니까 오늘 매매 사인까지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떴었고 쭉 뻗어 올라간 게 이제 6%대까지 갔었고 거기서 이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1%, 1.5%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좀 개장 초에 이렇게 포스코 DX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종목군들이 많이 떴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 AI 종목군들 설정 범위이고 6%또 5%대부터 떴나요? 6%? 하여간에 요 자락에서 금양이 아마 7, 8% 오르고 꺾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포스코 DX. 이 흐름은 어제 테슬라가 강세를 띈 부분에 대한 연동폭도 있어요. 테슬라의 강세. 미국장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새벽.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2차 전지를 테슬라와 연동시켜서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루닛이 너무 미끄러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 손절 범위를 얼마요? 22만 1,000원을 손절을 드렸는데 문자 나가자마자 깨졌어요, 그게. 그래서 제 차 한 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이 범위가 다시 이탈되면은 정리를 합시다. 바닥 대비 2% 돌리면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 D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엠텍은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니까 뺀 부분이 있었고요. 결론은 차익 실현할까요의 기준인데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오픈해 드린 거고 그리고 엠텍은 우리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었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1조 위쪽에 이제 거의 안착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어차피 어제까지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수급이 좀 개선돼 있는 그 흐름 속의 변동률이었고 만약에 이제 들여다본다면 이런 맥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번 보시죠. 오늘자의 원고 내용에서 요 부분을 놓고 보는 건데요. 요 부분 시장의 지수는 어차피 2016년부터 스타트로 잡는다면은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같이 움직이던 그 흐름에서 수년 이상을 16년 이상 2016년 이후에 계속 비슷하게 움직였죠. 계속 거의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것만 이번에 조금 작년 3, 4, 9월 말 10월 저점 찍을 때부터 조금 이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하더니 돌릴 때 지금 아직까지 못 움직여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가총액 부분도 65조에서 얘네들이 조금 더 밀려 있어요. 이제는 조금씩 더 내려가는데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30만 원 이탈될 가능성, 그러니까 7월 27일 저점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서 이제 그 차트들을 쭉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테슬라가 강세를 띄어서 변동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흐름을 2차 전지 전체 반등으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필요 없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엔비디아 일단 뭐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방송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요 부분을 이렇게 테슬라의 기준, 테슬라를 위로 요걸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테슬라를 위로 가져가고 요 기준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무시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미국에서도 어차피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의 시장 방향성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엔비디아냐 테슬라냐의 기준일 때 이제는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그 쏠려 있는 흐름은 엔비디아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이 아마존도 넘길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추세 강화가 연출되고 있어요. 하여 그건 뒷부분에 보시면 되고 테슬라의 기준도 많이 돌려놓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6위 그리고 미국의 5위까지 형성돼 있던 테슬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밀려 있는 거죠. 어쨌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저평가 상태는 당연히 아니고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두 번의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정 주가예요. 자, 테슬라의 그 수정되지 않은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라오고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새벽의 반등을 포함해서도 38%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38% 고점 대비.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추세,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 새로운 추세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 그거하고 차별화가 돼 있다. 이 흐름이 뒷부분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연출돼 있잖아요. 응? 엔비디아는. 얘는 택도 없는 거지.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보시면 요 고점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넘기면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래 대금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거래량을 놓고 보면 안 돼요. 거래량도 5회, 20회 그걸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상승을 초월하겠죠. 응? 올해 들어서만 뭐 올라온 폭의 기준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얼마 올라와 있어요? 245% 올해 들어서만. 작년 저점 찍은 것 대비하면 348%.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5위까지 6위까지 올라온 종목이. 그럼 얘가 대세인 거지.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갭을 가지도 못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다 냈고 지금까지도 포스코 DX를 들여다보고 있고 엠텍도 들여다보고 있고 검색기에 실질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처럼 이제 편입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지금 뭐 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실 정도로 방안에서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은 절대 아닙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에 대해서. 포스코 DX는 꾸준하게 2주 동안에 매수자인 나갔고 90% 가까이 올라온 지금은 이제 거의 더블이죠. 더블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는 최소 60-70% 수익을 내고 일단 나온 상태에서 지금 사실 뭐 발을 살짝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만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단은 어쨌건 들어가셔서 익절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하셨는데 뭐 단순하죠. 사실상 매직 계산기 활용하셔서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 나오는 그러니까 6% 올라갔던 포스코 엠텍이
이 정도 밀려 있으면 전량 차익 실현이 많죠. 그러니까 1.5, 3% 이런 기준 가지고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부분 조금 땐데 다시 한번 뭐 차트 한번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포스코 DX도 일단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지금 5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얘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밀려내려 있어요. 요 27일 저점이 이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강세를 떼어서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거지. 월요일 화요일 날 강세를 떼어서 그러니까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강세 기준의 흐름이 지금 이게 일봉 차트가 맞나요? 그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왜냐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강세를 띈 걸로 이게 여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래놓고 날짜만 바꾼 건데 지금 이걸 바꾸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냥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 저점 라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 저점 라인의 붕괴 수준이 이날 개파락 3% 나오고 1%네요. 1% 나오고 돌리지 못했다면은 이때 이탈될 수도 있었던 7월 27일에 흐름이 이탈될 수 있었던.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얘가 시가총액 5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이날 반등이 안 나왔다면은 요 저점이 이탈될 수 있었죠. 요 저점에 줄 하나 거주셔도 상관없어요. 날짜는 아까 이제 뭐 잘라놓은 그 위치에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 에코프로 오늘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에코프로는 난 거예요. 왜냐하면 8월 말에 요 거래가 한번 딱 실린 거는 그냥 사실상 어떤 기준이세요? 어떤 기준에서요?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손바뀜의 기준. 그리고 요거 거래대금 같이 넣어주세요. 아직 안 했으면 거래대금 같이 넣어주세요. 결론은 이 거래대금까지 이제 같이 좀 띄워놓고 일봉 차트 보여드릴 건데 7월달 기준에서 것만. 결론은 에코프로의 기준도 그나마도 요때 이제 거래가 수반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걸 알고 액티브 쪽에서 미리 들어가 있는 그 물량 더 이상은 패시브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말일날 또 들어온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액티브가 잡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니까 그거 당연한 거다. 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주사가 사업사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전부 2차 전지는 다 이렇게 흉흉한 상태입니다. 단 한 번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의 시가총액은 역전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역전됐던 거고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에코프로 BM의 10조 전후에서의 흐름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는 뭐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10만 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2조 6천억이었어요. 얘는 10조 4분의 1토막짜리가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냥 움직임이 나왔던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이런 수급 보고 와 대박입니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공매 대차 상환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또 그걸 가지고 와 공매도 대차 상환 들어왔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것도 아니야. 전체 비중의 공매도나 대차 상환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지금 공매도가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럼 여기선 공매도가 없었겠어요? 있겠죠. 있었겠죠. 여기서는 공매도 상환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상환도 있고 공매도를 또 때렸겠죠. 다른 쪽은. 혹은 상환한 쪽이 또 때렸겠죠. 걔네는 기계적인 해지 물량이니까.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상위 4종목하고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큰 금양하고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부터 6월 달이면은 7월 초만 해도 7월 초에 저점이면 4,4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식수가 5천만 주가 안 됐어요. 2,200억짜리를 10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조. 그거 뭐 기술적인 거겠죠. 기술적인. 주식 투시경 전문가 방송 노트북에 띄워놓고 듣기만 할 때 뭐 자동으로 끊기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이쪽 뭐 업체 문제에 있을 수 있고 노트북의 그 뭐예요? 인터넷 선의 문제일 수 있고 순간적으로 딱 접속이 끊겨가지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모든 종목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에서
신고가가 나온 거는 에코프로 HN이 8월 4일 날 상한가 갔을 텐데 자체적인 그냥 개별 종목이 상한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조선주 전체가 있는데 조선주 중에서 하나 움직였다고 조선주가 다 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체적인 흐름의 강화였다. 8월 4일 날 상한가 가고 신고가 나온 부분. 그러고 나서 뭐 31% 밀려 있는 거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응? 요 에코프로 HN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버겁지 않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HN도 잘라서 올려주세요. 그 오늘 원고에. 그리고 포스코 엠텍 제가 자를까 이거는 여기서? 응?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예? 잘라주세요. 뭐 제가 잘라서 넘기고 뭐 하면은 또 녹화하는데 정신 없으니까. 요 거래대금의 기준이 6천억 분이 안 돼요. 6천억 분이 안 되니까 1조 이상짜리가 6천억 분이 안 된다? 거래대금이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1조 5천억씩 막 터지잖아요. 충분히 터질 수 있다는 거야. 다만 뭐 3조 이렇게 터지는 거는 올해 그 코스닥 시장이 1월 달에 거래대금 저점 찍을 때가 4조 원대인데 예? 종목 하나가 에코프로 BM 하나가 정점 찍을 때가 거래대금이 5조씩 터졌단 말이에요.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놓고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때 에코프로 HN 하고요. 포스코 DX 이외에는 단 한 종목도 지금 7월 27일 날에 이 고점을 넘긴 종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2차 전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거래소 이전 상장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거래소 이전 상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거. 아니, LNF 작살났잖아요. LNF도 끊어주세요. 이거 시간 걸리더니 우리가 자를까, 제가? 요 기준이, 요 기준이, 이게 7월 27일의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날 이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거래대금이 1위로 올라서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수반됐으니까, 오늘도 1위야. 오늘도 1위라고, 오늘도요.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2차 전지에서 가는데 그럼 얘를 2차 전지로 아니 뭐 하려고 얘를 2차 전지로 분석을 해요? 아니 뭐 하려고 2차 전지로 해석을 하냐고. 저라면 그렇게 안 해.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여기 또 갭도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여기서만 들어가요. 21일부터 계속 뜨죠. 검색기에서. 그 21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뜨잖아. 계속 편입인 거지 계속.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그냥 거래가 실렸죠가 아니라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인데 이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그냥 거래대금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야? 아니 8조씩 터지던 포스코홀딩스가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얘가 이 거래대금 가지고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의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따지지 뭐. 요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으로 이게 계속 거래대금 1위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1위야. 오늘도 1조 넘길 것 같아. 넘길 것 같아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둔화되더라도 거래대금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넘기는 기준이죠. 이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고가가 45,500원이 아니라 45,400원이 신고가였어요. 그걸 갭으로 뚫었어. 거래대금 1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매수를 한 거고 2차 전지가 다 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다대리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윤정두가 이거 시켜 저거 시켜 왜 여기 업무 이렇게 안 줘요 저렇게 안 줘요. 어쩔 수 없어. 이제 뭐 계속 무게감을 더 줄 건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면은 말씀을 하시고 뭐 지금 당장 뭐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진짜 전체 시장이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 소름 돋거든. 윤정도 이외에 잘난 사람 없다라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단 한 명도 2차 전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을걸요. 단 한 명도. 테슬라 보여주고 엔비디아 보여주고 지금 시장에서 대장이 주력 섹터가 그쪽이 아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지금 꺾인 게 분명하다. 기술적으로 끝났다. 아웃이다. 다만 포스코 DX 기준에서만 얘를 뭘로 본다? 개별 종목으로 본다. 2차 전지가 아닌 개별 종목이다. 왜 가냐? 나도 몰라. 왜 가냐? 진짜 몰라.
왜 가냐? 거래대금 1이니까 가는 거지. 거래대금 없으면 얘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거래대금 없으면 어떻게 올라갈까? 못 올라간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어? 포스코 엠텍도 그래서 오늘 심사숙고해서 넣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에 저는 넘길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개별 매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익 실현을 지금 엠텍이나 DX에서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단기적인 매매 변동성을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면은 그러면 위에 고점에서 꼬리가 달려있을 땐 개별 기준에 차익 실현하신 게 옳고 저한테 질문을 주실 정도의 기준이시라면 질문을 주시지 않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범위라면은 뭐 꼬리를 달고 있을 때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야 거래가 어제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시장의 거래를 넘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적인 수급 거래를 넘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자체 수급 범위의 거래는 1조 이상의 이 거래는 여기 4만 원을 여기를 뚫을 때 이 1조의 거래가 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실려도 아이 뭐 상승장악 확인형 떴고 그러니까 상승장악 확인형 떴을 때 우리는 빨간색으로도 그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그리고 얘도 거래대금 어제 최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의 기준을 실어놓지 못하고 있으니 이 거래의 기준과 고점의 기준 여기를 넘길 때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1조씩 터져줘라. 오늘은 그 1조가 안 터지겠죠. 1조가 안 터질 거 아닙니까? 얘가 신고가가 나오려면 얘 끝내줘요. 얘 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전문가가 모르지. 거래가 터질지 안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해봤어? 거래가 개장 초부터 진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져. 그럼 따라 붙는 거야. 오늘은요. 아이 따라 붙을 수 있었던 자리예요. 따라 붙었다가 꼬리에 달렸잖아. 그럼 손절인 거야. 아니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인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대처하시라니까. 소형주를 들어간다? 거래대금이 최상이 아니면 소형주 들어갔다는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고 시가총액 그나마 1조 이상짜리를 들어간다? 그럼 1조 이상짜리에서 야 어제까지는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안 들어오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지? 야 거래대금 개장 초에 터졌어. 와 따라 붙어야지. 근데 쭉 뻗어갈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여기서 또 맴도네. 어떻게 할까요?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시 거래 터지면 들어가십시오. 다른 에코프로를 들여다보시는 것보다는 얘가 월등히 낫습니다. 왜요? 거래대금 1조 터지는 게 1조 5천억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 1조 터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가능성이요.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1조씩은 터뜨릴 수 있지만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거래대금을 터뜨려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터뜨리죠. 못 터뜨린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다시금 에코프로 보시면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거래대금 최소 2조 5천억 3조를 터뜨릴 수 있어요? 오늘의 기준에선 뭐 속된 편으로 때려주게도 오늘은 무조건 안 터지겠지. 터지는 날 무조건. 여기서 뭐 이평선 그려놓고 앉아있고 야 이게 뭐 실적이 지금 뭐 어쩌고 뭐 IPO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 쇠뇌된 생각을 지우시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위치예요. 아니 위험하지 않아요? 뭐 주식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 올려놨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려놨어? 그럼 작년에 좀 들어 올려놓지 왜? 비정상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자꾸 한 번만 돌려줘, 한 번만 올려주면 내가 욕심 없이 빠져나올게.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뺄 때 빼 나오시란 말이에요. 다시금 포스코 DX 말씀드리면 얘는 오늘도 거래대금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꼬리 9% 올라왔는데 나는 그냥 1.5는 너무 좁은 것 같아 공간이 3에서 5%로 잡을 거야. 뭐 그렇게 잡으셔도 된다는 얘기지. 거래가 터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얘를 언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얘를 펀더멘탈적으로 얘가 거래소 이전 상장이래. 2차 전지는 지금 힘이 없지만 거래소 이전 상장 LNF 거래소 이전 상장 공시 내어놓고 이 작살 나 있어. 뭐 속된 편으로 박살 나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엠텍의 기준에도 얘도 똑같아요. 얘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3위 이렇게 하고 있던 애 아니에요.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로 BM이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3위를 하고 있었다고. 뭐 지금도 뭐 시가총액이 낮지는 않죠. 높죠.
근데 에코프로가 원체 치고 올라와서 얘가 4위로 미끄러져 있는 건데 어찌됐건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요 자락 5MA, 20MA 거래량 땅 터트리고 두 번 움직인 요 자락 있죠. 요게 포스코 엠텍하고는 비슷해요. 그 이제 포스코 엠텍의 1조 5천억의 시가총액하고 얘는 7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 엠텍의 그 거래대금 대비해서 얘가 1조 5천억만 터져줘도 얘 1조 5천억 터질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어? 아 근데 지금 뭐 거래도 없고 눌려 있는데 얘를 지금 매수하세요 표현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세요? 거래가 포스코 엠텍이 어제도 터지고 탄력을 주고 또 포스코 DX는 거래대금 1위이고 거래대금 그 막판 거래대금까지도 다시 잘라서 방송국 갈 땐 그걸로 넣어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12시에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봐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 응? 요 앞전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얘도 이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된다. 지금은 이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그러면 5MA, 20MA 거래라도 터져주면서 움직임을 줘라. 이때처럼. 그러면 중립범위라도 설정을 잡아주지. 근데 이 거래대금조차도 없어. 그리고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 공시 때리자마자 박살났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는 미리 노출돼 있었고 포스코 DX는 나중에 노출돼서 아이 뻥치지 말래. 포스코 DX 7월 10일 날 오픈됐어요. 거래소 이전 상장. 얘는 그럼 뭐 그 이전에 올 초에 노출돼 있던 게 나와가지고 무너진 건가? 아니잖아. 펀더멘탈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LNF도 제가 자르는 거고 제가 자르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다. 그렇게 해서 같은 차트 올려드렸어요? 엠텍 거? 올려줘. 같은 차트 좀 지워. 하나는 빨리빨리. 뭐 두 개 똑같은 거 지우시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엠텍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LNF도 올려드릴 테니까 LNF. 그렇게 해서 LNF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금양이나 VVIP 방에 유료 방에 올린 것도 지우시라고. 두 개 올라간 거 둘 중에 하나 지우시라고. 똑같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몇 시간씩 고민하실 수 있어. 아 이게 왜 똑같은 걸 두 개 올렸지? 뭔가 차이가 있나? 찾아봐야 되나? 이러실 수 있잖아.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그림 그리는데 시간 없어. 지금 뭐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지금 바로 또 방송 가야 되는데 일단 뭐 요 정도 다 보신 거잖아요. 나머지는 얘네들이 변동률이 주구장창 밀린다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밀릴 건다고 했어요. 제한적으로. 근데 27일 저점이 이탈되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탈되는 순간에 거래가 실리겠죠. 27일 저점이 이탈될 때 에코프로 BM이든 BM이 제일 지금 위태로운데 그쪽이든 뭐든 이탈이 될 거래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럼 뭔가 이제 뭐 테슬라가 급락을 했든 뭔가 뭐 이슈가 하나 불거지겠죠. 리튬 가격이 뭐 더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 그럼 그게 이제 악재의 명분이 돼서 주가 조정의 명분이 돼서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건데 그 속도 부분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미 전조가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전조가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종목도 안 좋은 거는 뭐 안 좋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 있는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전기도 죄송스럽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갭상승에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라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 옛날 기준이면 21년 1월달 기준이면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따라붙어 봤지만 더 이상 들어올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계속 들어올렸다면 뭐 문자 10번은 못 나가겠어요? 20번은 못 나가겠어? 근데 움직이다가 음봉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오니까 제한적 범위에서 밑에서 추가 편입을 했는데 오늘 기준에 개파락의 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력주로서 중기적으로는 가져간다니까요. 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기술적인 모든 부분은 조금 전에 설정했던 기술적 분석 내용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적 수급의 범위인데 누적 수급의 범위인데 2차 전지는 누적 수급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수급 자체 순매수 기준에 들어온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목이. 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2차 전지의 그것과 우리가 들어가 있는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단 말이지.
결론은요. 삼성전기의 펀더멘탈은 버겁지 않다. 그리고요. 수급의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은 이렇게 누적적인 수급이 형성돼 있다. 16만 원 돌파의 기준에서 수급이 더 들어왔었다. 최근에 음봉 떨어질 때 수급이 일부 나왔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하다. 그 바닥 범위는 이쪽의 바닥의 기준에 요 수준 범위까지 된다. 그렇다면은 매매가 아주 원활하셔서 나는 무조건 빠르게 단타를 기준을 잡을 거야. 단기 변동성 매매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잘라내시는 위치가 되겠지만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비중 유지하면서 중기 대처를 한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의 부분에 삼성전기가 올해 들어서 작년 10월도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두리뭉실 못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흐름이다.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의 기준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달려있는 바닥 인식권에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요? 영망치형, 비석형. 이렇게 되면 이제 비석형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본다. 요 수급 범위가 다시 일부 훼손이 돼 있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저점 부분 눌려있던 부분이 최저 바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요런 양봉이나 요 꼬리 달린 요 부분의 흐름이 수급 논리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돼요.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요런 경우는 그 잣대를 이중 잣대를 대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똑같은데 누구는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오나 제가 분명히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나 제약바이오나 무슨 뭐 2차 전지나 지금 로봇 관련주나 걔네는 50% 100% 솔직히. 근데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실렸냐 안 실렸냐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어떻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를 비교하니? 우리나라를 매개 살릴 건데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의 기준에 흐름이 초강세를 띌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네이버 카카오 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나쁘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한 흐름에서는. 근데 삼성전기의 흐름이나 지금 하이닉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하이닉스도 이게 말이 돼요? 삼성전자도? 그잖아요. 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3,000포인트 환산지수로 3,000포인트 넘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야 되냔 말이야. 얘네가 밀려 있으니까 시장 지수가 0.63 밀려 있는 거예요. 니케이 0.69 폭등입니다. 중국이 밀려요. 개뿔 중국은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 글로벌 증시에. 또 우리가 뭐 전체 포트는 어렵지만은 변동성 종목에서 그나마도 루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마이크론 이런 쪽이 살아나져 있으니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체감 온도가 이쪽에서 좀 커버가 된다 할지라도 영풍제재는 또 뭐야? 정신없는 애 얘는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는 뭐 당분간의 추이 추세에서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 부분도 포스코 엠텍도 거래가 뭐 개별적인 기준에 1조씩 터질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을 아시잖아요. 27일 날 겪어보신 변동성이 얘네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가 안 빠지더라도 포스코 엠텍도 이 윗꼬리 보세요.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쪽은 말 그대로 차익 실현도 빠르게 단행해야 돼.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50% 뺀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50% 뺀 거야. 4만 원 수준에서 2만 원까지. 마찬가지 이번에도 거의 뭐 50% 가까이 뺐죠. 25,700원까지 47,000원에서 한 40% 뺀 건가요 그러면? 40% 이상? 똑같아요. 마찬가지 포스코 DX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포스코 ICT에서부터 포스코 DX로 넘어오던 시점이 ICT가 언제까지 ICT였어요? 4월 13일까지 ICT. 4월 14일 날 DX로 사명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4월 17일 날 상한가 18일 날 추가 폭등 11,000원짜리를 19,000원까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11,000원짜리를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날까지 포함하면 4일 만에
그러고 나서 반토막 났어요.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꼬리 달리고 전량 섹션했죠. 근데 하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나마 여긴 좀 나아요. 여기서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 아니 거짓말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누구나 데리고 와봐 한번. 박순혁 씨 오라 그래봐요. 박순혁인가요? 아니 배터리 아저씨 오시라 그래봐. 존댓말 할 거야 앞으로. 오시라 그래봐요. 무슨 이유로 들어올렸는데 쟤는 2차 전지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가가 아닌데 무슨 이유야? 뭐 이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펀더멘탈적인 이유다 고평가인데 그럼 변동성 기준의 기술적 분석의 수급이다. 외국 기관 상계 거의 뭐 제한적인데 2차 전지 기준에서 좀 찼을 뿐이지. 그리고는 거래대금의 기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거래소 이전 상장도 LNF랑 비교했을 때 아니다라는 기준이고 지금 2차 전지 다 꼬리 달려요. 4% 가까이 올랐다. 아니 테슬라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야 막말로. 다 죽는 거지. 이거를 무책임하게 공중파 유튜브까지 또 선대인 TV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찌됐건 이번 주 내로 오늘 내일 기준에 유튜브 쪽에 발송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방송 저 혼자죠. 이거 굉장히 늦었네. 큰일 났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부분은 하여간 무조건 안 된다. 거기에 포스코 DX와 엠텍의 기준도 짧게 끊어주셔야 된다. 저한테 질문을 주실 정도라면. 아시겠죠? 그것만 명확히 지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메인화면 10월 14일 강연에 메인화면 넣으시고 그렇게 하고 명단 올려주시고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지금 벌써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누구 한 명은 만드세요. 공지사항에 VIP 회원가입 말고 최상단에 강연회로 넣으세요. 기존 강연에 다 가지고 와서 오늘 중으로 싹 다 수정을 해놓으시고 벌써 이미 6분이 신청하셔서 그래. 벌써 이미 6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뭐 케빈님까지. 케빈님은 뭐 오시리라 저는 꼭 기억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